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배사입니다. 오늘 해오리 수능편 13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027학년도, 즉 2026년에 봤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3번 주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제 문제의 발문에 지금 가장이라는 거를 좀 강조해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Telescoping of time correlates with size.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텔레스코핑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게 망원경이 왜 나왔지 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이 한 문장을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예 이거 버리고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영어를 문제를 풀 때 한 문장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는 크지 않습니다. 특히 대입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한 문장을 빼더라도 중심 내용이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반화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 가지시면 이거 해석 안 돼도 텔레스코핑이라는 단어 몰라도 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 그렇게 풀 수 있지만 제가 직접 그렇게 푸는 걸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설 강의니까만큼 그리고 해오리의 그 취지가 원래 그 뭐 문제를 이렇게 푸세요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텔레스코핑부터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텔레스코프라는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텔레스코프가 이제 망원경이라는 뜻인데 그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 동사의 의미는 초창기 텔레스코프랑 연관이 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이야 막 천체 망원경 막 이렇게 긴 것들 있잖아요. 뭐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옛날에 망원경이라고 하면 우리 뭐 후크선장 같은 데 나오는 이렇게 생긴 경통 뒤에 또 조그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죠? 이걸 착착착 해가지고 접을 수 있는 형태로다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스르륵 늘리고 착 접고 그죠? 이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 텔레스코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휴대용을 위해서도 이런 게 있었지만 왜냐면 초점거리라는 걸 이걸 이렇게 좁힐 수가 없었어요. 이 기술이 없어서 프리즘을 막 갖다가 놓고선 지금 쌍안경 만드는 것처럼 프리즘 갖다 놓고선 반사 해가지고 이 길이를 압축하는 이런 기술은 없었다는 얘기지. 근데 늘리면 되니까 늘리면 초점거리가 확보가 되면 이거를 또렷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다 만들었고 그리고 이 길이를 직접 조정하면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가 초점 맞출 수 있는데 옛날에 그런 게 필요 없지. 그냥 길이를 조정해서 맞출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텔레스코프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된 것을 그냥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줄이는 걸 텔레스코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압축하다, 단축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 의미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텔레스코핑 오버 타임, 시간의 압축.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쭉 줄어드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대요. 상관관계가 있대요. 뭐랑 사이즈, 크기랑 상관관계가 있대요. 아직까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Small animals reflexes. 작은 동물들의 반사들은 지금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반사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작은 동물의 반사는 must be quicker, 더 빨라야 됩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control much smaller limbs. 더 작은 lims라고 하는 것은 이 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작은 사지들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반응하기 위해서 빠른 locomotor feedback, 운동의 그런 피드백에 반응하기 위해서 반사라는 게 더 빨라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반사가 빨라야 됐다. 그럼 사이즈라는 것과 관련된 것은 스몰이고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반사가 뭐가 됐어요? 사이즈가 줄면 반사라는 것이 빨라지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further, 추가적으로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더 붙는 겁니다. Decision making must be streamlined. 결정을 하는 것이 streamlined 원래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들다는 뜻이 있는데 저게 간소화다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단순화, 즉 간소화되어야 한다. 결정 내리기가 결정하는 과정이 간소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In small species, 작은 종이죠, 그죠? Because 왜냐하면 their high metabolic rate, 그들의 높은 신진대사율이
그리고 minimal energy reserves, 그리고 최소의 작은 에너지의 그 보존량이, 그죠? reserve는 뭔가를 따로 떼어놓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 에너지를 몸에서 쓰려고 나중에 해서 따로 떼어놓는 걸 reserve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존량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겠네요. 에너지 보존, 에너지를 그 따로 비축해놓냐, 비축량, 비축량이 제공해 줍니다. few choices. few는 거의 없는 거잖아, 숫자가. 선택사항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있어서? 음식을 탐색하는 활동, 그 다음에 포식자에 대해서 방어하는 활동, 방어하는 것, 그리고 또는 그 짝짓기 행동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별로 없대요. 그죠? 결정 과정이 그래서 단순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And 그리고 아마도 perhaps 그리고 아마도 most important. 저기 most important를 써놨는데 tantly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a short lifetime. 짧은 수명이죠. 그죠? 짧은 생애가 offers little time for learning from experience.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세 번째입니다. 수명이 짧아서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해? 경험에서 배우기. 역시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죠? 그 결과로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그 결과라는 건 이 3번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서 경험으로서 배우기가 안 되니까 그 결과라서 이 단명하는 것이, 짧게 사는 것이 puts a premium on. puts a premium on, 뭐에 프리미엄을 둔다, 몸을 중요시한다, 중요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효과 있음이죠. 그죠? 뭐를 더 중요시하겠냐면 그 효과 있는 것에 더 중요성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효과 있냐면 사전에 프로그램된 행동의 패턴이죠. 본능적 행동인 거죠. That require little, 거의 그 요구하는 것이 없는, 그죠? 행동에서 이제 사전에 그 프로그램된 패턴들입니다. 본능 같은 것들이에요. In the way of environmental fine tuning. 그 환경에 있어서 환경적인 fine tuning, 미세 조정의 그런 방식에 있어서 거의 필요로 하는 것이 없는, 거의 요구하는 것이 없는 사전에 프로그램된 행동의 패턴들의 효과를 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의 결과였으니까 이거 따로 쓰지 않을게요. 따로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in comparison. 이거와 비교해서 커다란 동물들입니다. 그러면 커다란 동물들은 사이즈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이즈가 커지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게 그림이 거꾸로 됐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왼쪽은 지금 압축돼 있는 사이즈인 거고 이 오른쪽은 압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돼 있는 요 패턴의 망원경에 해당되는 것이, 그죠? 이건 압축돼 있는 거, 확장돼 있는 거. 사이즈가 큰 동물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비교해 보면 can get by. 그렇잖아, 지낼 수 있었습니다. With rather slower reflexes. 반사 빨라짐이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 했어요? 반사가 느림이지. 더 느려. 그죠? 그 다음에 can afford to vary their mating and food searching behaviors in an effort to better optimize their behaviors. 그리고 짝짓기라든지 아니면 음식 탐색하는 그런 행동들을 다양화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노력 속에서. 어떤 노력이냐면 더 잘 최적화하는 거지. 모델의 행동을 최적화하는 노력 속에서. 그리고 may have a considerable opportunity to learn by observation and trial and error. 그 관찰이라든지 시행착오에 의해서 배울 기회가 상당히 더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번. 결정 과정이 간소화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다양화할 수 있었다. 그죠? 행동을 다양화가 가능했다. 즉 결정 과정이 간소화됐다는 건 결정을 거의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거는 결정을 할 게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대칭되고 요거하고 요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y have a considerable opportunity to learn by observation and trial. 시행착오라든지 요거랑 대칭되는 겁니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행착오,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학습 가능해요. 쉽게 얘기해서 경험으로 배우기를 합시다. 시행착오도 경험으로 배우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은 얘기는 수명이 이제 길다라는 얘기가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수명이 길겠죠, 내가.
이해되십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죠? 첫 문장에서는 그 얘기 아직 안 나왔어요. 수명 얘기는. 그 다음 being long lived 여기 나오네. 이게 얘네는 이제 수명이 뭐 한 겁니까? 얘네 수명이 긴 거지. 그죠? 얘네 수명이 짧은 거고. 오래 사는 것이 puts a greater premium on 뭘 더 중요하게 했냐면 learning and memory 학습과 기억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했고 그 다음에 and less on puts a less premium on이겠죠? 그죠? 자동적으로 프로그램된 행동에 더 적은 중요성을 줬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living a long time or having the capacity to travel for long distances 오랜 시간 동안 사는 것이라든지 능력을 갖고 있는 건데 장거리를 여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is more likely to expose 노출시키기가 더 쉬웠어요. 한 동물을 중대한 변화에 환경의 변화에 노출시키기가 쉬웠습니다. 그죠? 이래서 이거의 결과로서 수명이 길고 하다 보니까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여행을 멀리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환경 변화에 중대한 환경 변화에 그 동물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그럼 첫 문장 다시 한번 살짝 볼게요. 크기랑 시간의 압축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얘는 100가지를 요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야. 요 기간의 시간 안에. 근데 얘는 100가지 시간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넓은 3배나 넓은 시간 안에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의 압축. 이것이 시간이 압축이 덜 된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 10% 수준 압축, 얘는 뭐 70% 수준 압축,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의 압축.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선지로 한번 가봅시다. 1번 선지, chances of. chance 다음에 of가 나오거나 대신하면 가능성이라고 해석하세요. survival, 생존의 가능성인데 for animals, 동물들에 대한 생존의 가능성이에요. 다른 시간의 인식을 갖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생존의 가능성. 여러분들, 대입학 문제를 풀 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는 대입학 문제를 가르치는 방식이 10년 전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식이면 그 방식이 바뀔 이유가 없어요. 수능 문제는 이렇다라는 것이 그 방법론이 제대로 되잖아? 그럼 시간이 흘러가는 게 뭔 상관이 있어? 문제만 바뀔 뿐이지 그 틀이라는 게 바뀌진 않을 거 아닙니까? 대입학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정답 선지의 요건이 뭐냐면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이란 요건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독해 수업에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체 내용을 포괄할 것. 세 번째, 반드시 키워드를 포함할 것이야.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정답이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다른 시간의 인식을 가진 동물들이 뭐가 나왔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다른 시간의 인식을 가진 동물들, 얘는 시간의 인식을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1분을 갈 때 얘는 뭐 3초라고 느껴진다. 얘는 1분이 갈 때 2분이라고 느껴진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이 얘기는 없는 거야. 크기가 큰 동물과 작은 동물 얘기 나왔으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랬죠? 이 완전히 일탈된 겁니다. 두 번째, significance of animal size in lifespans and survival skills. 중요성입니다. 동물의 크기의 중요성이야. In lifespans, 수명이죠. span이라고 하는 것은 끝과 끝이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면은 다리 시작점과 다리 끝점 있잖아요. 이런 게 spa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에서 손가락까지 이 거리 이것도 span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lifespan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길이. 그래서 수명이라는 뜻이 되죠. 기대 수명. 수명입니다. 수명. 그러니까 수명에 있어서 동물의 크기의 중요성이야. 이 말은 동물의 크기가 수명에 중요하고 생존 기술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반사가 빨라진다, 결정 과정이 간소화된다, 수명이 떨어지는 건 이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으니까 경험으로부터 배우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잖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킬일 수 있어. 지금 이 문제를 제작한 사람은 이런 걸 스킬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1번, 2번, 3번의 키워드를 그 문제를 제작한 분이 뭐라고 잡으라는 겁니까? 이걸 일반화한 지금 이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를 얘를 일반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이 개념을 스킬즈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스킬즈? Survivor, 생존의 기술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생존의 기술들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생존의 기술들
이 애니멀의 크기가 생존의 기술에서 중요한 거야. 그럼 사이즈 때문에 이게 결정되니까, 그리고 이게 뭐뭐가 뭐뭐에 있어서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로 본다고 하면 왼쪽 게 원이 되고 이게 오른쪽에 결과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2번 선지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동물의 크기 때문에 수명의 길이가 달라지고 생존의 기술이 달라진다라는 걸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이 글에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에 답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동물 사이즈.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 이것이 수명. 얘는 수명이 짧고 얘는 수명이 길어. 그 다음에 생존의 기술. 생존의 기술이 달라. 중요한 거네. 크기가 중요한 거네라는 걸 뽑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어느 정도 되고 전체 내용도 포괄되고 키워드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이 글은 사이즈하고 수명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어요. 사이즈하고 수명 사이에는 그냥 상관관계만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그 시간의 압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시간의 압축,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 이 시간의 이 스팬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수명일 수도 있거든. 이게 사이즈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시간이 압축돼야 돼. 왜? 이때부터 이때까지밖에 못 살아. 그럼 그때 해야 할 일 다 해야 돼. 먹이 찾는 것도 해야 되고 번식도 해야 되고 이 시간 안에 다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압축이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크기랑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인과관계 아닙니다. 무조건 크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앵무새 같은 애들은 조금해도 막 80년 이상 살아요. 거의 사람만큼 살아. 그러니까 크기랑 수명이 항상 완벽하게 일치되는 뭐라고 하면 1대1 대응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정비례 관계 있는 애는 아니거든. 상관관계 어느 정도 관련돼 있어요. 어느 정도. 저건 맞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2번 선지를 가게 되면 사이즈가 결국 동물의 사이즈가 수명을 또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는 것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점수로 매긴다면 70점 정도 되는 선지예요. 70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혜택들입니다. 에너지 비축량의 혜택들이에요. 동물의 환경적인 적응에 있어서 에너지 비축의 그런 비축량의 혜택들인데, 그럼 이 동물들이 환경에 적응할 때는 에너지 비축된 게 혜택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혜택이 뭐가 나왔어요?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해 보세요. 답변이 안 되죠. 첫 번째를 통과를 못해서 얘는 틀린 선지입니다. 이해됐죠? 내용 일치가 안 되는 애들이야. 그 다음에 4번. 한계들입니다. 동물의 결정 내리기 한계들이야. 몸의 크기에 따른 동물의 결정 내리기 한계들이야. 몸의 크기에 따른, 크기에 따르면 괜찮아. 동물의 결정 내리기. 이게 문제인 거지.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은 가능한데, 그죠?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이게 한계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얘기해서 나오진 않았어요. 한계는 나오지 않았어. 이게 간소화된 게 한계라고 보진 않아. 왜냐면 이 글쓴이에서 이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인 거지 한계는 아닌 거거든. 이것도. 그죠? 이건 한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단어도 좀 지금 약간 미스테이크 있지만 decision making만을 언급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다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을 가능할 것, 전체 내용을 포괄할 것. 제 진짜 옛날의 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제가 해설 강의를 했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 이렇게 지금 회오리 하는 게 아니라 해설 강의 했던 옛날 자료 보면 제가 대입학할 때 그 세 가지부터 쓰고 시작할 겁니다. 전체 내용을 포괄이 안 되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겁니다. 얘는 점수로 얘기하면 50점도 안 되는 50점도 안 되는 선지예요. 50점까지도 안 가요. 한 40점 정도 줄만 할까요? 그죠? 이런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 봅시다. 사전에 결정된 행동이 동물의 생존 패턴에 미치는 영향들이래요. 영향들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있음직하잖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있음직한 느낌이 있어요. 평가원이 그런 걸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는 나온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찍으면 정답이 아니야. 그거는 다시.
본문에 없었던 단어들 가지고 만든 막 이상한 내용들이면 그거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느낌으로 풀어도 풀리거든. 근데 평가원은 느낌으로 풀리면 죽는 게 이런 단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찍으면 죽는 거예요. 되게 정밀하게 함정을 팝니다. 틀린 이유가 명확하게 만들면서도 본문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함정을 판다고. 그래서 이것도 없어요. 5번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4번을 썼을 가능성이 꽤 높고요. 2번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의 크기가 수명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 본문에 없거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 글쓴이가 이 문제 만든 분이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서 좀 서투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70점짜리 어떻게 선지가 70점짜리지? 아니 선지면 최소한 90점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잘못 만든 거니까 이건 이의제기 되겠네. 이의제기 못합니다. 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10점부터 70점까지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몇 점? 70점. 옛날에 그 제목 문제에서 이거보다 심한 선지 나온 적 있었어. 진짜 걔는 50점도 안 되는 선지가 정답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도 그것도 그럼 다른 게 정답이 돼? 다른 건 더 안 돼. 가장 적절한 것은 그나마 50점짜리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 선지를 보면서 뭐라고 막 했거든.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이 선지 잘못 만든 거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당시에 인강을 하는 다른 선생님들 그런 얘기 했느냐? 아니요. 그냥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넘어왔어요. 그냥 권위에 묻어가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근데 이렇게 선지가 좀 이상한 게 나와주면 강사들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강사들의 실력이. 이번에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정답은 2번이 일단 되는 겁니다. 저라면 이 선지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선지를 contrasting survivor adaptations. 그러니까 skills라고 이걸 스킬이라고 하기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스킬이라고 하기 좀 기술이라고 하기 좀 멍한 게 있잖아. 그죠? 반사가 빨라진다는 것은 이 사람 얘네가 그냥 기술을 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수명이 짧아지고 경험으로 이게 스킬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냥 이 단어를 일반한 것으로 더 나은 거는 survival skills라기보다는 adaptation. 적응이죠, 적응. 그죠? 적응이란 말씀 되거든요. 그래서 contrasting survival adaptations. 그럼 contrasting, 얘하고 얘가 지금 contrasting이잖아. 그죠? 사이즈 작은 동물들, 사이즈 큰 동물들, 대조되는 생존의 적응들이잖아. 적응 사항들. 근데 이 적응 사항들은 shaped by 뭐에 의해서 형성된 거냐면 lifespan related size. 수명과 관련돼 있는 크기. 이거를 이제 수명이라는 거하고 사이즈를 함께 가져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약간 인과관계 있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인과관계처럼 없게 표현하려면 lifespan related, 그냥 수명과 관계된 사이즈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표현이 되는 거지. 첫 문장의 내용이. 이해됐죠? 이 선지를 만들기 위해서 AI가 이런 선지를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거는 쓰는 사람의 수준하고 관련돼 있어서 AI가 만들어준 결과 그대로 나면 그게 정답이 되냐? 뭐 이것보다 낮을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AI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주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못 믿어온 부분이 있어요. 좀 약간 서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기 위해서 1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AI랑 1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선지면 이게 한 90점대 정도 되는 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 틀렸겠습니까? 글 내용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쉽게 풀렸겠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혼란스럽게 하질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좋은 선지가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점수 따기 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요게 낫을 것 같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2026년 6월 평가원, 2027학년도죠. 2026년 6월 평가원 23번 인간학습의 해설 강의 평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M1 조정시험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다는 거는 지금 흰색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포지티브한 점도 없었고 네거티브한 점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범했다라는 얘기예요. 파란색으로 쓴 거 이게 진짜 잘하신 겁니다. 김지영 선생님 다시 봤어요. 사실은 다시 봤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김지영 선생님, 이게 해설 강의를 통해서 김지영 선생님은 저 해설 강의 통해서만 봤거든요. 저는 다른 그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김지영 선생님에 대해서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오로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만 이 6분의 강의를 보고 있는데, 김지영 선생님의 그 해설 강의를 볼 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어. 학생들은 못 보는 걸 강사는 보여. 저는 수업하다가 이 눈길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저건데라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저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솔직하다. 사람이 솔직하고, 두 번째 실력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런 해설 강의하면서 김지영 선생님 얘기할 때 김지영 선생님이 이거 처음에 생각하시는 건 맞았는데 나중에 생각이 돌아가셔서 틀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이 맞으셨다. 근데 그 당시에 다른 강사분들은 그런 첫 번째 생각 자체를 못 하셨거든. 그래서 이분은 잠재성이 되게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 해설 강의를 그러니까 처음에 찍으신 다음에 다시 찍어서 추가로 넣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선지가 그러니까 90점 이상이 되는 선지가 아니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막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추가 강의를 찍으셨더라고. 이런 분들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만약에 강사를 추천해 준다면 김지영 선생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미래 전망이 밝은 분이에요. 뭐 지금 이미 완성되어 있는 주연 선생님도 계시지만 김지영 선생님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카투사 나오셨다고 하는데 저도 카투사 나왔기 때문에 약간 동질감 같은 것도 좀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감동스러웠어요. 상당히 좋았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셨다. 칭찬드립니다. 이병혁 선생님은 별 문제 없으셨고요. 션티는 어원의 착각이 또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 또 어원에 대한 착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동화 선생님은 아주 일관되게 전지문 해석에 대한 해설을 안 하시고 그냥 이러니까 정답이 이거야. 키워드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방식으로 설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현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이 없으셔서 어떠한 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고 훌륭한 분 김지영 선생님이었다. 칭찬해 드립니다. 그러면 션티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착각했는데 telescoping of time correlation with size라는 문제가 있어. 텔레스코핑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망원경이 망원경 배율을 위해서 압축을 되게 많이 한 거지. 망원경이 망원경 배율을 위해서 압축을 되게 많이 한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압축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배율을 위해서 압축한 게 사이즈다. 아까 설명했지만 초창기 망원경이 이게 접었다 폈다 이게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텔레스코프에 지금 압축하다라는 의미가 생긴 거지 배율하고 관계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천체 망원경도 옛날에 소개했었고 천체 망원경에 관심 많아가지고 그죠? 그 리프랙터 그 굴절 망원경 같은 경우는 경통 크고 길고 그리고 배율을 정하는 거는 초점 길이잖아. 초점 길이하고 아이피스의 초점 길이. 그죠? 그래서 뭐 900mm 경통에 900mm 경통에 10mm짜리 아이피스를 끼게 되면 90배율이 되는 거. 그러니까 배율은 아이피스만 바꿔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망원경이 망원경 배율을 위해서 압축을 되게 많이 한 거지. 압축이란 뜻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히 이 어원을 알고선 설명하시는 느낌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에 완전히 대비되게 조정식 선생님은 망원경 거의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접었다 폈다. 그러니까 옛날 망원경이지. 요즘 망원경은 접었다 폈다 안 됩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망원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장난감 망원경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조금 눈에 튀었습니다. 오늘 마치는 말은 겁니다.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드러나는 거. 이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김지영 선생님이 제가 실력이 뛰어나시다라고 지금 판단을 계속 하게 되는 게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물론 김지영 선생님도 실수는 하시지. 가끔 드러나는 건 실수고 반복해서 드러나는 건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회오리 강의를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강의를 선택하시는데 뭐 컨슈머 리포트라는 그 잡지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물건 사기 위해서 뭐 어떤 물건이 좋고 가성비 좋고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 인강의 그 해설오리릭스를 통해서 수능 해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는 아 반복해서 들어가는 건 실력이구나, 가끔 들어가는 건 실수구나. 실수 딱 한 번 했다고 아 저 강사는 실력이 없는 강사 그러면 안 돼요. 실수 안 하는 강사 없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그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완성된 강사인 주현 선생님도 실수하시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반복해서 드러나는 그런 실력의 모습들, 솔직함의 모습들, 이런 게 참 좋았어요. 옛날에 선배 강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아, 강사는 정파와 사파가 있다. 사파는 뭐냐면 사자. 약간 사기 스타일로 가는 강사가 있고, 정파, 정도의 길을 가는 강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파에 가깝지 않으신가. 뭐 주현 선생님은 완전 정파 강사시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천해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해오리 수능편 13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